안녕하세요. 참석인원들 전부 오셨습니까? 네. 줌 회의 중입니다. 사무실 오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탕 고마워. 화상회의, 코로나19 이후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요. 그로 인해 기술이 발달됐죠. 공연도 비대면 영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잠시 화상 회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즘 직장인들의 업무 모습은 많이 달라졌죠? 회의 중 노트북을 활용한 업무,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영상 회의, 익숙한 그림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변화로 어디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를 켜는 그 자리가 사무실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워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업무 방식을 조금 더 똑똑하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스마트 워크는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마트 생태계 시대, 직장인들의 업무 환경은 얼마나 스마트해졌을까요? 팀원 모두가 대면하지 않고도 각자 인터넷망을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공유할 수 있죠. 몸도 자유롭고 사고도 자유롭고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런 재택근무나 그 원거리 근무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강제적인 상황에 몰렸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4차 산업의 발전을 더 빠르게 하는 이런 기폭제가 되었던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시간과 장소만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결제와 회계, 영업, 비용 관리 등의 사무 업무를 해결할 편리한 앱이 끝없이 개발되어 업무 실행 능력을 높이고 있고 종이 서류들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어 경제적 효율 면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통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일단 기업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사무 공간을 줄임으로 인한 그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의 생산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격 근무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사원을 전 세계에서 채용을 해서 같이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스마트워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빠른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는 스마트워크.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 그 확장 속도는 가히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만들어낼 세상 말이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 어려운 용어 따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에겐 디지털 시스템은 그저 놀이이자 생활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 유튜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스마트폰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학습으로 10대를 보낸 Z세대는 2022년 현재 20대 중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아기 시절부터 이미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대중화되어 일찌감치 인공지능, 코딩 교육 등을 친숙하게 접해온 알파 세대는 현재 초등학생 이하 세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국면이 길어지면서 학교가 아니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세대이기도 하죠. 과거 세대와 비교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능숙한 Z세대와 알파세대. 동시에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그만큼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세대죠. 그 흐름 속에서 학교 현장에 이미 도입된 디지털 기술,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 현실 세계에서와 같이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활발해졌습니다. 비대면 입학식, 졸업식, 캠퍼스 투어는 물론이고 축제까지 즐기고 의학, 공학 등 실습 교육이 중요한 전공에서도 메타버스를 일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교육적 용도보다는 주로 상업적 논리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 다시 공적 목적의 교육 용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면 플랫폼 설계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새로운 포맷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랑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랑 그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교육 효과에서 차이가 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은 강의만 생산하고 그것을 모두 원격으로 듣게 하는, 수강하게 하는 이런 그 교육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 즉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는 초등학생과 같지 않고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대들의 흐름을 읽고 놀이처럼 학습을 도모한 메타버스 개발자 김성수 대표. 오, 경치가 좋네. 뷰가 되게 좋아요. 먼저 채굴장에 가서 학습을 먼저 해보고 챗봇한테 가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그리고 AI 듣기. Where's your ruler? It's under the chair. 게임 중인가 했더니 영어 수업이었네요.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채굴장, 즉 학습장에서 학습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배웠으면 좋을 것 같은 그 학습 내용을 세팅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보상도 선생님이 마치 게임의 뭐 골드 같은 재화를 세팅하듯이 게임 관리자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게임의 보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몰입도를 높여 메타버스 학습에 VR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헤드셋을 끼고 가상 세계를 움직이는 VR 학습 게임. 이 모든 과정을 심플하게 스마트폰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자 학습 만화책. 그 위에 스마트폰을 대자 문제가 나오고 답을 맞추자 악당이 물리쳐집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3D 게임 문법으로 학습을 연계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AI 기술과 또 VR 기술을 결합해서 게임 형태로 만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교육용 게임입니다. 대기업의 교육 콘텐츠와 고가 사교육 자료를 만들다 공교육의 시선을 돌렸답니다. 공교육을 바라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또 프로그램도 없고 사람도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사교육 업체들, 대기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컨텐츠를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더 많이 아이들보다 메타버스 상황에 적응이 필요한 교사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 업무 과중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학습 중인지 접속 중인지 아니면 미접속했는지 이런 접속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어플 미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학습이 있다면은 이제 뭐 말하기 횟수, 그리고 보상을 어떤 걸 줄 건지 이런 개수까지 설정을 다 하시고 오늘 학습 목표를 이제 미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파란색이 이제 이 개인 학생의 정답률이랑 진행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학생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다 잘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틀린 문제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이 이거구나 하고 한 번 더 이제 수업 마무리하시면서 듣고 따라하기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교사 학습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한 내용을 그래프로 쉽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학습 상태 파악 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그 외에도 선생님께서도 직접 게임에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미션 전송 기능이라든지 피드백 전송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냥 느낌적으로 이 학생은 좀 관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리가 그런 면에서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 공교육 적용이 보편화되려면 교사 및 교육 전문가가 기존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맞게 다시 제작하고 그에 맞는 평가 기준까지 새로 고안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 그러나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해야 할 숙제가 어렵다고 놓칠 상황은 아니겠죠?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하나의 직업인으로 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 데이터와 AI로 돌아가는 산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AI로 아이들의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을 찾아나가게 하는 기술은 앞으로 교육 시장에서 선생님만큼 중요한 팩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학교 교실보다 물리적인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 학교 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유연하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은 이미 스마트 생태계로 변화돼 끊임없이 순환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로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실체는 없지만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죠. 특히 인간의 기본 생존권과 밀접한 먹고, 즐기고, 병을 치료하는 산업 현장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과 인류를 목표로 경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4차 산업. 과연 미래를 살아야 하는 우리가 디지털 DNA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Walking to the moon 발자국 쫓아 그림이 되어 아름다워진